아프리카 아덴만 인근 해역에 파병돼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국민들께 누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 여러분들 모두가 쾌유를 기원하는. 그렇죠. 아마 전 국민이 다 한마음일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군 문제는요, 단순히 이제 군인들에 대한 대우 이걸 떠나서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한테 나라가 어떻게 해주느냐,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일단은 안보기 때문에 천병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들부터 일단 맞췄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예, 예. 그 이후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감기다? 네. 뭐 이런 것이 그 감기를 오인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감기 증상을 보인다라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코로나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무마하고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대 초에 그 군대 휴전선에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는 병사들의 전염병 같은 것들이 걸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식중독이나 전염병 이런 게 걸리면 지휘관이 모두 문책을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방에는 따뜻한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한겨울에 영하 30도인데도 사병들이 그 저 아래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 이렇게 더운 물을 끓여서 그걸 섞어서 사병들을 전부 목욕을 시켜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전투할 태세를 갖춰 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거든요. 그런데 30몇 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훨씬 더 과학화되고 훨씬 더 좋은 군대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아덴만에서 그 우리 청해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뭐 속된 말로 야 이게 무슨 쌍팔년도 군대냐라는 뭐 자조감 같은 게 나이 든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형편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승무원들 제일 먼저 일본에서 먼저 터졌던 것은 그 배 안에서 터졌거든요. 이 배라는 게 항상 보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 고립돼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접촉은 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식자재를 들여왔는데 식자재에 묻은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식자재에서 전염이 됐을 거라는데 그럴 가능성은 정말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로또 복권을 주웠는데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식자재에 붙었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사건 기자로서 어떤 사건 기자를 한 경험으로서는 당국에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는 지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염되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한다면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기에는 분명히 그 식자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접촉을 했는데도 왜 그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희들 그 차단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냥 로프를 통해서 식자재를 옮겼는데 그 식자재에서 뭐가 전염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사실 저는. 허 국방장관이 4월에 해외 파병들 다 체크해서 다 맞게 하겠다 이 얘기 국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4월에 무슨 또 배에서 한번 먼저 발병해가지고 그때 다 챙겼어야죠. 근데 왜 안 챙겼을까요? 백신 험난이었나요? 수송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해 부대 그 사람들 부대원들 몇 명이거든 한 300여 명. 30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30 그 박스가 명은 그렇게 되는 클 거예요. 거는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갖다 냉동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 따로 냉동 컨테이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인 게 해동을 하고 냉장 보관으로 한 달이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완전히 냉동해서 오죠. 영하 90도로. 갖고 와도 한국에서 해동을 해서 영상 2도에서 8도 냉장 보관해가지고 한 달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만 있고 챙겼다면 운송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비행기로 한 달 걸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왜 청해 부대가 백신 접종에서 빠졌는가 네.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게 너무 이거는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국하고 난 이후에 접종하기로 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안이하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청해 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 지역은요.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곳이죠. 취약한 장소입니다. 네, 네. 더욱이 네. 청해 부대는 이제 1, 2주 간격으로 이제 그 오만이라는 나라에 기착을 해서 이제 보급품을 이제 보급을 받는데요.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보다 14배나 발생률이 높은 그야말로 아주 취약한 위험한 코로나 위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떤 위험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죠.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발병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 함정이라는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밀폐된 공간은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청해 부대에 백신을 제공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네. 장관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 해외 유출 문제가 있고 뭐 백신 운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됩니다. 다 그러니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구차한 변명으로 보는데 그게 만약에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청해 부대가 작전하는 이 작전 지역의 관할이 누구냐면 유엔입니다. 네, 네. 그러면 유엔에다가 우리 그 청해 부대 지금 백신이 필요한데 좀 협조해달라 협조하면요 당연히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안 했잖아요.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출항 전에 다 백신을 맞췄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의사들도 해외 그 오지에 이제 진료를 많이 가거든요. 맞아. 봉사로. 그때 다 가면 맞잖아요. 맞는 예방 접종이 한 5, 6가지가 돼요. 2월 달에는 백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못 맞추고 보낸 건 좋아요. 그건 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달에 백신이 왔지 않습니까? 왔잖아요. 철수가 언제냐면 8월이에요. 그러면 4개월간의 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이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배가 항상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항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보급을 보급이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승조원들도 내리나요? 네. 그렇죠. 내리죠. 내리고 뭐 하역하고 뭐 사실 이제 미국이나 영국을 네. 비롯해서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제 군인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네, 네. 이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임무의 중요성입니다. 어느 나라든 군을 얘기할 때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군이 무너지면 국가의 건강이 무너지고 국민의 안전이 순식간에 그냥 노출되는 거거든요. 네, 위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군의 특수성상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만 잘못되면 전체가 그냥 바로 그냥 확산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청해 부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군 부대가 한 30개만 그렇게 돼버리면요 와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청해 부대가 제외된 것은 이건 굉장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저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장군님 혹시 사실 일반인들이 의심하기에는 현재 정부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을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군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 저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도 천안함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랄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정부는 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대체 우리 정부의 대군관은 뭐냐? 우리 정부는 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장의 기자라면 질문하고 싶어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십니까? 당신 아니십니까? 정말 그 뭐 말씀하신 그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욱 이제 대통령께서 뭐 북한 동포를 걱정해서
뭐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겠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해부대의 장병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형제들이고 자랑스러운 아빠들이에요. 아빠예요. 맞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와서 소명을 다하다가 이런 어떤 청해부대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수권자로서 뭔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